안녕하십니까?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이학스터 담당 연구사 이소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시청각실에서 한 자리에 모여 얼굴을 뵈었을 텐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원격 수업으로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 오늘도 아침부터 이학스터 접속이 잘 되지 않아서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학스터는 2018년부터 캐리스에서 17개 시도 학습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원격 수업의 일환으로 이학스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동시 접속 등 시스템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 원에서는 캐리스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학스터 접속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는 위두랑이나 클래스팅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저희에게 자주 문의하시고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의 순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쉽고 간단하게 제작하는 방법과 필름러닝 보고서 작성 팁을 대구 왕선초등학교 김건호 선생님께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대구 이스터디 운영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 운영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원 나영동 선생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마지막 순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왕선촉 김건호 선생님의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꿀팁 잘 들었습니다. 혹시 동영상 제작과 그리고 필름러닝 보고서 제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김건호 선생님께서 답을 주시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왕선조 김건호 선생님께 문의를 주시면 잘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제가 올해 이학습터 운영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담임 교과 과정과 필름러닝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학사 일정 변경이 많은 관계로 방학 과정은 미운영합니다. 올해 1학기 과정 운영 교사로 신청해 주신 선생님은 모두 1967분이십니다. 알차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그 원격 수업의 일환으로 이학습터를 많이 활용하고 계셔서 운영교사 과정과 그리고 비운영교사 과정 투트랙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교사 과정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한 개의 학급만 개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급 이름은 예시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학급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반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땡땡초 담임 그리고 학년 그 다음 학반을 몇 반, 3반, 4반 이렇게 넣으시고 선생님 이름을 넣으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공문의 안내에는 한 개의 강좌만 남겨두고 나머지 강좌는 삭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과목별 그리고 날짜별 여러 개의 강좌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립니다. 3월 휴업 기간 중부터 학급을 개설해서 운영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운영한 학급을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운영하시되 학급명만 예시와 같이 수정하여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임 설정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담임 설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담임은 학기 말에 수당을 받으실 수 없고요. 그리고 학기 말에는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5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지 학기 말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 차시는 16차시 이상, 그리고 수강 학생의 90% 이상이 이수를 해야 하며 교사는 담당 과정에 8일 이상,
그리고 학생은 전체 평균 8일 이상 출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 개의 과정을 운영하실 경우에는 총 강좌 학습 차시에 대한 학생들의 이수율이 9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플립러닝 과정입니다. 플립러닝 과정은 거꾸로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개설 학급을 가운데 플립으로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정은 이학습터의 표준 컨텐츠나 자체 제작 컨텐츠, 그리고 외부 컨텐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수당 지급 조건은 담임 교과 과정과 동일하나 마지막 항 동영상 및 보고서의 제작이 좀 다릅니다. 자체 제작하신 5분 이내에 동영상 3편을 만들어 주시고 탑재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학습을 운영하신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보고서 및 동영상 제출은 공문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마다 이 학습터 운영 우수학교 시상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교에서는 평가 항목과 그리고 비율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원에서는 선생님들의 원격 수업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원격 수업 지원단과 그리고 원격 수업 도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 학교에 51명의 지원단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실 예정이고, 그리고 에듀나비 메인 화면에 가시면 원격 수업 도움방을 볼 수 있습니다. 원격 수업 도움방에는 원격 수업 도구 사용법에 대한 학생용 동영상이 12종 24개를 개발하여 탑재해 두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동영상과 활용 사례들을 탑재해 놓았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정 운영 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원 나영동 선생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전화가 많이 오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팅창에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 자, 이것도 반영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서 동학년이 같은 강좌를 만들어서 각각 학급에서 함께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이 학급을 이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자, 어떤 반은 뭐 컨텐츠가 풍부해서 넘쳐나는 반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반은 컨텐츠를 이제 구하지 못해서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는 반이 있겠죠. 그래서 동학년이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강좌 복사라는 이제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이건 한 중학교의 사례입니다. 한 선생님이 학급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학급의 이름을 다 학급명을 설정을 하시고 그 학급에다가 이제 선생님들을 다 부담임으로 지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각각 그 부담임에 있는 학급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급을 개설한 선생님이 이제 강좌를 만들고, 물론 부담임도 그 학급을 개설한 학급에서 이제 강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드신 선생님이 강좌를 복사해서 다 넣어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왕손초나 여러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인데, 학년 연구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 연구방의 학급을 개설하고 이제 이곳에서 다 선생님들을 부담임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담임들이 이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A 선생님은 뭐 국어, B 선생님은 수학, 뭐 이런 식으로 강좌를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부담임들은 학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방이라는 학급에 있는 강좌를 복사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좌 복사 기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제 학급에 왕선초등학교의 어떤 연구학급을 제가 이제 부담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왕선초에 있는 강좌를 가지고 와서 제 학급에다 이제 넣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정단인과 부단인 간의 강좌가 됩니다. 근데 A라는 선생님이 학급을 구성하고 그리고 부단임을 넣었어요. 근데 부단임은 학급이 없어요. 근데 부단임과 부단임 간에는 그러면 강좌 복사가 되느냐? 이럴 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단임이라는 것은 부단임도 학급을 가지고 있어야만 강좌 복사가 현 시스템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이 없는 부단임도 강좌 복사가 되도록 또 다양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캐리스에서 수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중학교 교과 선생님인데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결국은 학생의 닉네임을 학반으로 이제 구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교사 발급 계정 관리에서 교사가 일괄적으로 계정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것을 여러 부단임과 함께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학생이 에듀넷 아이디로 선생님 학급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학생에게 이제 뭐 톡이나 문자나 쪽지 기능을 활용해서 닉네임 변경 요청을 해야 선생님이 관리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온라인 계약에 맞춰서 이제 날짜별로 학생들에게 강좌를 보여주고 싶다고 해요. 강좌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이 학생 강좌 관리라는 메뉴의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체 메뉴를 클릭하고 강좌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강좌 관리, 그리고 공개 강좌 관리, 학생 강좌 관리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학생 강좌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선생님이 많은 강좌가 나타나요. 근데 그 강좌에 오른쪽에 보면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 체크박스를 해제하는 순간 학생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강좌를 만들고 뭐 그날 밤 10시라든지 그날 다음날 아침에 그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누르면 학생에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학습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이 캐리스에서 보내온 학생 강좌 관리에 관련된 메뉴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강좌를 해제했을 경우 이미 들었던 학생의 이력이 남지 않으니 주의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실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미 들었던 강좌를 해제 후에 다시 체크를 해서 저장을 누르니까 그 학생의 진도율이라든지 이런 이력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 이 부분도 현재 캐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학습터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제와 체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주제 등록 기능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 쪽에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팝업 창에도 내용을 매뉴얼을 동영상을 또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일괄 등록이나 선택 등록에서 컨텐츠를 구성할 때 그냥 컨텐츠를 넣었을 때 그냥 컨텐츠 주제가 쭉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표준 컨텐츠를 넣고 또 다른 컨텐츠를 넣을 수 있도록 나타나요. 근데 그 방법으로 넣었을 때는 표준 컨텐츠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용자 주제 등록으로 했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순서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단점은 선생님이 1번부터 5번까지의 컨텐츠를 넣었을 때 5번을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돼? 드래그가 안 되지? 자, 이 부분은 현재 캐리스의 기능 개선 사항으로 요청을 한 상태이고 추후에 아마 고쳐서 수정이 되어서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6번 문항인데 화면에 유튜브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지금 여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유튜브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유 메뉴를 이제 클릭해서 그 URL을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추천 영상이라든지 다음 영상 뭐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공유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에 퍼가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퍼각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SRC 그리고 주소 뭐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그 색깔을 복사를 해서 사용자 주제 등록에 그 외부 URL 붙이기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 학급 출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학습서에서는 출결에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서 학생 관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최근 학습일이라든지 그리고 진도율, 주제별 현황, 학습 횟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출석률에 가보면 그 학급에 들어온 출석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보면 들어온 날짜와 시간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 날짜별 하루하루 출석은 어떻게 그럼 확인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학급에 대한 출석률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각 강좌에 대한 최근 학습일을 확인을 해서 출석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번 문항입니다. 소셜 계정으로 가입을 했어요. 닉네임 변경은 가능한가요? 자, 에듀넷 계정의 닉네임은 어디서 변경하나요? 자, 이 질문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자,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했을 경우, 소셜 계정으로 에듀넷 계정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닉네임 변경이 불가능하고 아마 로그인해 보면 위쪽에 숫자로 막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료집계 신청하실 때 소셜 계정으로 하신 분들은 물론 에듀넷 계정을 적어서 제출을 하셨겠지만 실제 제가 이제 통계에서 받아볼 때는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제가 통계에서 제가 뽑아서 다시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고 에듀넷 계정의 닉네임 변경은 전체 메뉴 마이 페이지에서 정보 수정에서 누르게 되면 에듀넷 티클리어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쪽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셜 계정 닉네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캐리스에 이제 문의를 한 결과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금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이 학습토에 재생이 안 된다. 지금 이 문의 사항이 오늘 오전에 이제 로그인 안 되는 상황 이후 이제 로그인이 된 이후부터 이제 동영상이 안 된다라는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이제 전화가 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캐리스에서 준 답변은 카카오톡 그리고 밴드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제 웹표준 코덱으로 바꿔서 나타내 주겠죠. 이제 그 영상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고 전화가 오십니다. 이럴 때 자, 유튜브에 탑재를 하고 부분 공개 후에 URL을 사용자 주제 등록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튜브에 URL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영상에 관련된 거 이미 업로드된 것도 재생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선생님이 수십 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불편한 상황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캐리스에 지금 전달을 했고 아마도 이제 수정을 해서 잘 되도록 아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강좌 수와 주제 수 그리고 이제 부단임 수가 있는데 설정 제한이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강좌 수나 그리고 학습 주제 수 그리고 부단임 수 모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문의 들어온 내용 중에 부단임을 넣었는데 부단임 학급이 그 선생님 학급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 오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아직 시스템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요소들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정상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좌를 날짜별로 만들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아까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강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하나의 강좌 안에 16개의 주제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강좌를 좀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온라인 학급을 운영하는 상황일 때 한 강좌에 5개, 그 다음 강좌에 뭐 5개씩 추가를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통계 처리를 하면 그 강좌별로 주제수를 합쳐서 통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5개 강좌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강좌가 이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실제 5분의 1의 강좌는 이수가 안 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통계치는 이수율 90%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강좌를 운영하실 때는 학생들의 그 이수가 되도록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자, 게시판을 활용해서 과제를 받고 싶은데 게시판 활용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현재 게시판은 최대 이제 15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게시판을 하나 삭제하면 14개까지밖에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 시스템이 오류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게시판을 삭제하지 마시고 수정해서 사용하길 바라고, 그리고 게시판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설문형, 일반형, 토론형, 과제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반형으로 비밀 게시일 글로 사용을 하면 학생들과 과제방에서 자료를 올리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시판에다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혹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또는 구글 설문이라는 그런 링크들을 활용해서 올리셔도 되고, 그리고 이 학습터와 위드랑을 병행해서 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객관식만 만들 수 있나요? 서술형 평가는 만들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도 현재는 객관식 문항만 출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것은 평가의 세문항 등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술형 평가 문항에 대한 것은 이제 매뉴얼에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능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의 이제 국어 영어는 평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문항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서 하셔야 되고, 서술형 관련된 문항은 캐리스에서 아마 기능 개선으로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장 밑에 방송 관련된, 그러니까 뭐 기술이라든지 가정이나 이런 컨텐츠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에 대한 질문인데, 자, 이 부분은 URL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추후에 그 컨텐츠가 사라졌을 경우에 학생들의 진도율을 반영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URL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게리스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 13번째 질문입니다. 평가 문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테스트한다고 시행을 눌러서 시험지를 만들었는데 삭제가 어려운 건가요? 예. 현재는 시험지 삭제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자, 이 부분도 벌써 한 10일 전부터 기능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행된 시험지에 대해서 대기 변환이라든지 또는 삭제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풀링 과정 3편 오차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홍용락 선생님의 질문인데, 풀링 과정은 선생님들이 영상을 3편을 제작해야 된다는 거고, 그 영상 3편이 풀링 과정 그 프로젝트 차시 안에 5차시가 구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16차시를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5차시는 이제 풀립 과정에 관련된 프로젝트 내용이 나타나고 거기에 영상을 3개는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 자체 영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이제 유튜브에 있는 URL을 가져와서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하는 그런 형태는 지양을 하시고 반드시 본인이 뭐 PPT라든지 아니면 영상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자체 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지호 선생님이 학년 연구의 대표 학급은 지워야 하는지, 자, 앞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연구 학급이라는 또는 연구방이라는 그런 학급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강좌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강좌 복사를 해서 각각의 학급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형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급은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통계를 낼 때 그 부분은 고려해서 제가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이전에 출석도 인정이 됩니까? 라는 건데, 저희는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내용에 대해서 통계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답변한 내용들이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자료집계에 보고된 선생님들에게는 따로 문자로 자세한 내용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오늘 안내해 주신 기준이나 기타 관련 사항들은 한글 파일로 주시는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일을 이학습터의 공지사항에 교사들만 볼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관련된 질문인데 선생님들이 쓰시는 저작권은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URL을 썼을 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그랬을 경우에 유튜브 URL을 실제 선생님 학급의 학생들만 봅니다. 근데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 저희가 이제 저작권에서 수업용으로 쓰는 컨텐츠들은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활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물론 출처를 밝혀주시고 활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뭐 본인이 다운로드 받아서 무단으로 본인 유튜브에 탑재를 한다든지 또는 재가공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EBS에 있는 그 컨텐츠를 이제 이학습서에 넣을 수 없다. 넣었을 때 로그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고, 또 EBS의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넣으면 어떠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공문으로 안내된 바와 같이 20%의 의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시간의 컨텐츠라면 그 중에서 20%의 내용만 편집을 해가지고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듣기로 캐리스와 EBS 뭐 교육부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컨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추후 다시 공문으로 아마 안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풀립 과정으로 올린 동영상들을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면 공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거 풀립 과정에 선생님들이 올린 영상은 저희가 미래교육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맞습니까, 어성호 선생님? 옆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선생님들이 URL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주제를 추가할 때 4개가 있는데 5번째 하려면 다시 로그인해야 된다고. 주제 추가하기로 날짜별로 생성하여. 자, 주제 추가하기로 날짜별로 생성하여 컨텐츠를 추가해 나갈 때 4개까지는 되는데 5번째부터 다시 로그인하라는 연결이 안 됩니다. 사용자 주제 추가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주제 추가기에서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권성숙 선생님이 아마 하실 때 지금 캐리스의 오류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실제는 여러 개의 컨텐츠들을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전에 이학습터를 운영했는데 이제 에러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다. 16일에는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네, 예, 괜찮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캐리스에서 저희도 지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화가 오전에 폭주하고 있고 캐리스에서 오늘도 이제 뭐 서버 증축한다고 했고
또 밤부터 이제 점검을 해서 정상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캐리스의 그 이학스토어가 안 될 때마다 원망스럽겠지만 그래도 그 캐리스 직원분들과 저희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선생님들께 온라인 학급 운영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Q&A 답변은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만 더 하라고 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5개 강좌에 각각 5개씩 총 25개를 등록. 하나의 강좌가 90%가 되지 않아 미인정. 그러면 20개 자시를 들었지만 최종 이수율은 80%로 미인정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강좌가 이제 5개 있는 것 중에 이제 강좌 하나를 안 들었을 경우에는 결국 5개 중에 4개만 이제 이수된 것으로 나오고 그 퍼센테이지가 5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강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강좌의 주제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반드시 모두 다 진도율 90% 이상이 나오도록 해서 이수를 지켜주시는 것이 통계 작업에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Q&A를 마치고 못다한 질문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전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윤도 선생님으로부터 시원한 답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원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이제 이학습터를 많이 활용하고 계셔서 아무쪼록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학습터를 활용하시기보다는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 그리고 평가와 연계되어서 실질적인 그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강좌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뭐 이수율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수율도 참 중요하지만 최대한 학생들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초점을 두시고 강좌를 개설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나 그리고 저희 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두 원격 수업으로 많이 힘드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이런 상황이 마무리되어서 모두 다 이런 힘든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발전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역시 열심히 전화 받고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